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철없는 여동생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요즘 유튜브다 뭐다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다양한 플랫폼이 생긴 만큼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제 여동생도 요즘 이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여동생 때문에 아내와 이혼까지 할 뻔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살 차이 나는 늦둥이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들이 하는 건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초등학생 때까진 요구하는 강도가 약했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갖고 싶은 물건의 가격부터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귀여운 막둥이니 어머니께서는 거의 사주시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동생의 선물은 다 제가 사게 되었죠. 가격이 나가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이니 이 정도쯤이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문제였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야 했는데 해달라는 걸 다 해주니까 버릇이 나빠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당장 가출을 하려고 하니 또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됐죠. 여동생이 유행에 되게 민감해서 TV를 보고 연예인들이 하는 것들을 다른 애들보다 먼저 해야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기도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보컬이랑 댄스 학원을 다니게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예체능 쪽 학원들은 일반 학업 관련된 학원들보다 비싸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싶어서 가봤는데 취미반 전문반이 있는데 아이돌 준비생은 보통 전문반을 한다고 해서 전문반으로 들려고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동생한테 안 된다고 했더니 학원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드러누워서 다니고 싶다고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주변에서 쳐다보는 게 느껴지길래 창피해서 동생을 일으켜 세우고 일단 한 달만 끊어줬어요. 2주 정도는 잘 다니는 것 같더니 질리는지 학원을 안 가는 거예요. 김시훈, 너 학원 안 가? 아이돌 하고 싶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떼를 써서 비싼 돈 줘가면서 학원 다니게 해줬더니 왜 학원을 안 가? 내가 돈이 나만 도는 줄 알아?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가고 싶었으면 벌써 준비해서 나갔겠지. 나랑 적성이 안 맞아.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몸도 뻣뻣해서 춤도 잘 안 춰져. 재미없어. 금방 포기할 거면 그때 왜 그렇게 때를 썼어? 이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앞으로 나 너가 해달라는 거 안 해줄 거야. 알았어? 결국 여동생은 그 뒤로 자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학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은 2주 수강료는 그대로 허공에 날려버렸죠. 저것만 봐도 제 여동생이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10년 넘게 같이 살았지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아이예요. 고집불통에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만큼 쉽게 질려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 그 성격이 어딜 가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철이 들 생각인 건지 요즘은 인스타에 한창 빠져 있었는데요. 인스타 스타가 돼서 유명해지면 유튜브까지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스타랑 유튜브는 다들 여행지 가서 찍은 사진들과 명품 사서 같이 뜯어보는 영상들을 올리더라고요. 성인 된 여동생은 일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제게 손을 벌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동생의 사치 비용을 대줄 여유가 없었어요.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허황된 꿈만 꾸는 여동생을 보고 있으면 정말 한심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라고 하면서 여동생을 말리긴커녕 계속 옆에서 헛바람을 넣어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의 닥달에 못 이겨 결국 제 돈으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돈으로 산 명품들로 팔로워도 하투수도 많이 쌓이고 있더라고요. 다들 부러워하는 댓글들을 보면서 여동생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줏대 없이 가족들에게 잡혀 사는 제게 늘 불만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아가씨 나이가 몇 갠데 왜 아직도 당신이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하라고 해. 언제까지 당신이 다 해줄 건데? 미안해. 내가 말을 해도 도저히 들어먹질 않아. 어머니도 막내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안 해주면 내가 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데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었어. 언제까지 잡혀 살 건데? 이제 당신 혼자 아니야.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고. 우리 사는 것도 빠듯한데 누가 누굴 지원해준다는 거야? 이제 지원 못 해준다고 해. 다음에 또 부탁하면 그렇게 얘기할게. 내가 아주 따끔하게 혼낼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라. 응? 아내에게 약속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아서 또 여동생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유튜브 할 건데 카메라를 사야 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바해서 사라고 했더니 곳에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쳤더라고요. 아들아, 너는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니? 시은이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니. 애가 잘 되면 나중에 다 갚아줄 텐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카메라 하나만 사줘. 엄마, 도대체 내가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까지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20살부터 일해서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해보고 시은이가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어. 시은이가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카메라 하나만 사줘. 요즘 유튜버인가 뭔가가 그렇게 유망 있는 직업이라며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것 같더만. 제가 통화 크기를 크게 해놔서 그런지 옆에 있던 아내까지 다 들렸나 봐요. 아내가 통화 내용을 듣고는 제 전화를 뺏어가더니 어머니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랑 이제 혼자 아니에요. 언제까지 저희 신랑만 붙잡고 늘어지실 거예요?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일하셔도 되잖아요. 예, 성인이긴 해도 이 나이면 대학교 다닐 나이야. 아직 학생인 나이라고. 오빠가 동생을 위해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누가 너한테 사달라고 했니? 어머님, 말 진짜 웃기게 하시네요. 아직 학생인 나이라고요? 그래서 아가씨 대학교 다니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성인인 거죠. 알바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내가 너한테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랑은 할 얘기 없으니까 얼른 우리 시윤이 바꿔라. 결국 제가 다시 전화를 돌려받고 이번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못 받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아프니까 병원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며칠 입원을 해야 한다더라고. 정말 미안한데 병원비 좀 보내줄 수 있겠니?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얼마나 입원해야 한다고 하던가요?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까요? 아니야. 지금 시은이랑 같이 왔어. 일하느라 바쁠 텐데 굳이 너까지 올 필요는 없어. 당장 입원비가 없어서 입원비만 보내줘. 진짜 심각한 건 아닌 거죠? 병원비는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진짜 제가 안 가봐도 되겠어요? 요즘 코로나라 지정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더라고. 그래서 시은이를 간병인으로 등록해 놓으려고. 심각한 건 아니니까 진짜 안 와도 돼. 저는 어머니께서 아프다는 말에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참 일하다가 아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정도로 많이 아프신가 봐.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가 많이 안 좋은 게 아닌지 걱정이네. 그래? 그래서 어머니 지금 병원이시래? 아가씨랑 같이 가신 건가? 요즘 병원 지정인 한 명밖에 못 간다고 하던데. 지금 병원이신데 결제해야 한다고 병원비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보내드렸어. 이제 나이도 있으셔서 큰일은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런데 여보, 어머님이 병원이시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굴까? 어머님 닮은 사람이랑 아가씨 닮은 사람이 나란히 팔짱 끼고 다니는데? 뭐?
당신 거기 어디야? 어머니가 분명 지금 병원이라고 했어.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나 지금 폴라로이드 사서 카메라 매장에 왔는데 말이야. 나 사람 되게 잘 기억하잖아. 분명 맞는데? 어머님! 아가씨! 아내가 요즘 옛날 감성에 빠져서 폴라로이드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사러 매장에 갔는데 하필 같은 매장에 어머니랑 여동생이 카메라를 사러 왔더라고요. 아내는 매장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일단 그냥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랑 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두 분이 어떻게 카메라 매장에 계셨어요? 어머님 아프시다면서요. 설마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그이한테 돈 받아가셨어요?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나 정말 아파서 병원 갔다가 지금 빈 병실이 없다고 하길래 내일부터 입원하려고 결제까지 해놓고 잠시 카메라 구경하러 매장에 갔던 거야. 그럼 결제한 영수증 좀 줘보시겠어요? 진짜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겠으니까요. 결제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잃어버리신 건 아니죠? 얘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너한테 영수증을 왜 보여줘야 하는데? 네 돈이야?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계속 난리야? 어머님께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시니까 제가 이러는 거죠. 아들한테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치면서 딸한테 카메라를 사주고 싶으세요? 걱정하는 아들 안 불쌍하세요? 아내는 어머니랑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벽에 대고 말하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도저히 이런 식으로 못 살겠으니까 자기랑 이혼을 하던가 시댁이랑 연을 끊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다고 알았으면 안 줬을 거라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빌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여동생은 결혼을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과 똑같은 인스타 스타라면서 돈 많은 남자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돈 많은 것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결혼을 한다니 이제 철도 들고 정신을 차리나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매제는 제 여동생 못지않게 허영심만 가득 찬 사람이었더라고요. 제 돈으로 산 명품 제품들을 올리는 여동생을 보고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매제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았던 사람이라 돈이 들어오면 명품을 사기 바빴고요. 그래서 모아둔 돈이 없었고 결론은 둘 다 쥐뿔도 가진 게 없었다는 거죠. 결국 결혼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둘은 이혼하게 됐고 짧은 기간 동안 여동생은 남편만 믿고 카드를 마음껏 긁어서 카드값이 상당한 거예요. 그렇게 카드값은 그대로 여동생이 빚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산 건지 여동생이 갚아야 할 카드값이 1,000단이었어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안 할게. 제발. 나 카드값 좀 내게 돈 좀 보내줘. 엄마도 돈이 없대. 넌 무슨 생각으로 카드를 그렇게 긁은 거야?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 말이 되니? 뭘 사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쓰질 말아야지. 이게 뭐냐고. 나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난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남편만 믿고 카드 긁은 건데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 나 더 이상 네 뒤치다꺼리 할 마음 없어. 네가 싸지는 건 네가 알아서 치워. 그리고 이참에 반성 좀 해. 오빠, 진짜 1억이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뭘 잘했다고 성질이야?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마. 이런 연락 앞으로 안 받을 거니까. 아니다. 그냥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동생 없는 셈 칠게. 저는 그 뒤로 정말 여동생 없는 셈 치고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머니와도 연을 끊을 거라고 하니 더 이상 여동생 얘기는 하지 않고 안부 인사만 가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들은 소식인데 여동생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돈이 많은 남자였는데 대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랑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지라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그러나 했더니
매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여동생이 저랑 10살 차이인데 매제가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제 여동생이랑은 12살 차이로 띠동갑이었어요. 처음엔 나이 차이 듣고 이 결혼이 맞는 건가 했는데 동생이 좋다니 말릴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오빠로서 동생이 이번엔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저의 간절한 바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노력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던 동생의 씀씀이가 어딜 가겠나요? 아내가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자기 카드로 그렇게 써대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매제가 계속 참아주다가 결혼 반년 만에 결국 여동생의 2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내가 볼 땐 아가씨 절대 결혼 못해. 저런 씀씀이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부자들도 한 달에 저 정도씩 계속 쓰면 감당 못할걸? 진짜 언제 철들려고 저러는 걸까? 내 동생이지만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어머니 아버지 2분 다 그런 유전자가 없는데 말이야. 얼마나 짠순이 짠돌이셨다고. 당신도 씀씀이가 큰 편이 아닌데 말이야.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진짜 내가 아가씨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한테 손 안 벌리니까 다행이지 뭐.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알아서 잘 살겠지. 근데 아가씨 2번이나 결혼 실패했는데 또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나 왠지 아가씨가 조만간 또 결혼한다고 할 것 같아서 무서워. 아내의 말이 씨가 됐는지 여동생은 3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여동생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어요. 매제될 사람을 보니 이때까지 봐왔던 사람들이랑은 분위기가 사뭇 틀리더라고요. 걸친 옷과 가방 중에 명품이 하나도 없었고 단정하고 수수해 보였어요. 어쩐 일로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만났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랜만이네. 돈 좀 있어 보이는 남자 만나더니 이번엔 평범하다. 어쩐 일이야? 드디어 정신 차린 거야? 오빠,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 사실 내가 저 사람 건물주 아들인 줄 알고 만났었는데 아니더라. 근데 사람 됨됨이가 너무 괜찮은 거야. 에이그 하여튼 역시 네가 그렇지. 건물주 아들인 줄 알고 꼬신 거였네. 근데 네 말처럼 사람은 좋아 보이더라. 이때까지 남자 중에 제일 나은데? 진짜 착해. 나밖에 모르고. 과거는 청산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저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그동안 미안했어. 나 그동안 진짜 철 없었다. 그치? 알면 됐어. 제발 잘 살아. 안 그래도 새언니가 네 걱정 많이 했어. 3번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이제 애까지 있으니까 진짜 정신 차리고. 알겠지? 그래야지. 애 낳고 나면 나도 일하러 다닐 거야. 우리 신랑이 일하면서 써야 더 보람 있대. 이거 사려고 돈을 벌지 하면서 원동력이 된다나? 나 이제 진짜 잘 살 거야. 여동생이 정말 이번엔 제대로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애 낳고 결혼 3년 차가 됐는데 아직 별탈 없이 현재 매제와 잘 지내고 있어요. 소비 습관도 예전과 비교하면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애기옷 선물로 사주면서 여동생 선물도 사려고 하니까 예전엔 마냥 받기만 했던 애가 하나 집어서 3번 정도 고민하더니 필요 없다고 다시 내려놓더라고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은 애기옷을 하나 더 사는 게 아니겠어요? 애기 금방 크니까 조금 큰 사이즈로 사달라면서요. 그리고 저희 동생이 조카 어린이집 보내놓고 낮에 잠깐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되는 월급인데 이제껏 저한테 빚진 걸 갚아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일하랴 육아하랴 고생하는 동생을 위해 몰래 마사지기를 주문해놨습니다.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가정에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거든요. 저는 여동생을 바뀌게 만들어준 매지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제가 죽는 날까지 매지한테 고마워하면서 살 예정이에요. 앞으로 여동생과 매지의 앞날을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처럼 깨 볶으면서 아무 탈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